익명의 제보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 이곳저곳을 클릭하다가 공포 실화나 괴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치님의 무서운 이야기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예전에 경험했던 이상한 사건들, 지금은 잊혀졌지만 다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귀신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는 믿지 않습니다. 살면서 헛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귀신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40년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본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201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 졸업 후 여러 해 동안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면접에 실패하고 이력서 제출을 반복하다 보니 이번 한 번만 더 도전하고 안 되면 구직 활동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중 K방송국에서 AP 로이터 외신 번역 작가를 모집한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영어 성적이 좋아서인지 면접이 끝나고 바로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접 도중 국제부 팀장이라는 기자와 또 다른 기자가 저에게 묻더군요. 얼마나 일할 생각이에요? 2년 정도 일하고 싶습니다. 1년만 버텨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번역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잘할 필요는 없고 초안만 쓰면 기사는 기자가 씁니다. 아참, 근무는 5조 3개대이고 이틀은 낮에 출근하고 하루는 밤샘 근무를 하고 이틀 동안 쉬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그만뒀어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2년은 채우고 다른 곳에 경력직으로 갈 생각이었기에 이번이 마지막 구직 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출근 첫날은 밤샘 근무였습니다. K방송국 신관 1층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다 갑자기 바지에 뜨거운 커피를 다 쏟게 되었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불운을 암시하는 징조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징조를 보면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집에 갔어야 했던 게 후회가 됩니다. 이날 업무를 설명하던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업무를 설명하면 이런 일은 할 줄을 몰랐다며 첫날 출근했을 때 바로 집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그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것은 텃세가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 4명이 주간조는 주간만, 야간조는 야간만 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임의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업무 일정을 변경하면 남는 한 조는 밤낮으로 일해야 하는 단점이 생깁니다. 교대 근무의 어려움은 근무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으면 시차 피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밤새 하루 일하고 이틀을 쉬어도 다음 낮 근무 때는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생활이 불규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부터 근무해온 번역 작가들은 저를 곧 관둘 사람으로 보게 되었고 제가 사이좋게 지내려고 애써도 그들과 친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다른 것보다 신체적인 어려움은 견딜 수 있었지만 텃세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밤이면 외국은 업무 시간인 낮이기 때문에 밤샘 근무 시간에 가장 많은 외신 뉴스가 전송되고 한참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렇게 밤새 바쁘게 일하고 아침이 되면 다음 근무자가 와서는 일을 망쳐놓았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 외에도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업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업무의 번역 작가보다는 다른 업무의 편집실 직원들이나 FD와 더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번역 작가지만 외신 뉴스를 전산망에 번역하는 일보다는 외신 뉴스 영상을 테이프에 녹화해서 보도본부를 나와 복도를 거쳐 편집실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편집실 문 앞에는 출연 금지된 연예인의 명단이 적힌 A4 용지가 붙어있고 편집실 내부에는 칸막이로 된 벽 뒤쪽에 편집실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아카이브라고 불리는 서버실이 있습니다. 보도본부에는 밤부터 새벽까지 야근하는 사람이 기자와 저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야근 기자들은 보통 4층 편집실에 가서 PD 수면실에서 자고 저만 2층 보도본부와 편집실을 드나듭니다. 밤샘 근무 때는 밤에 모두 퇴근한 편집실로 가서 불을 켜고 테이프를 보관함에 놓은 다음에 나올 때 반드시 불을 꺼야 합니다. 편집실은 늘 불을 끄고 돌아갈 때마다 뭔가 으스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자 요령이 늘었고 밤샘 근무 중에는 다음 출근을 위해 체력 관리를 하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잠을 잤습니다. 국제부 부서 한쪽에 비치 체인이 있는데 새벽에 저만 있을 때는 거기 누워서 졸았습니다. 그렇게 1년 후 면접을 담당했던 국제부 팀장인 기자가 해외 특파원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심을 사주겠다고 하며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골칫거리였는데 고맙다고 말해주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내가 한 일이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부서에서 이전에 일했던 번역 작가를 찾으면서 어디로 옮겼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뭔가 안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번역 작가들이 더 좋은 곳으로 이직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2012년 겨울 어느 날 CCTV를 본 윗사람으로부터 국제부 부장이 한마디라도 들었는지 부서 한쪽에 비치 체인을 치우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편집실에 가서 새벽에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좋은 점은 보도본부에서는 밤에 불을 끄지 않지만 편집실은 끄고 있고 쇼파도 있어서 편하게 누울 수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K방송국은 국영방송이기 때문에 보도본부가 크지만 겨울에는 밤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때문에 매우 춥습니다. 하지만 편집실은 각종 기계들의 열로 인해 따뜻합니다. 그렇게 편집실에서 자는 첫날 새벽 2, 3시쯤이었습니다. 자정부터 이 시간이 잠깐 한가한 시간입니다. 그때쯤이면 사무실로 돌아가 새벽 4시나 5시까지 사무실에 쌓여있을 외신 입력을 끝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5시에 출근하는 기자들이 아침 뉴스에 못 쓰기 때문에 알람을 맞춰놓고 휴대전화 폴더를 열어 시계를 확인하고 편집실 벽에 걸린 시계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편집실 천장에 단발머리를 한 여자의 형상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피곤해서 혹시 잘못 봤나 싶어 휴대전화로 비추어도 보고 가위에 눌렀나 해서 팔과 다리를 움직여보니 그런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편집실 입구에 있는 철문에 전등 스위치가 모여 있어서 안에서는 불을 켤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단발머리의 여자는 천장에서 내려오는 끈에 목이 묶여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길지 몰라도 그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편집실을 빠져나와 정신없이 화장실로 달려가서 숨었는데 하필 여자 화장실이었습니다. 보도본부 2층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과는 달리 세면대 옆에 샤워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 5시에 출근한 청소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저는 겨우 해명하고 돌아왔습니다. 전 그날 이후 그 시간대를 피하게 되었고 야간 근무를 하는 동안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편집실 사람들과 점심 먹을 때 귀신 본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의 안색이 달라져 말을 못하는 걸 보니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2011년쯤 친하게 지낸 편집자 한 분이 다른 편집자와 트러블이 있어 다른 곳으로 이직을 갔는데 전화해서 안부차 이것저것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야근자가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편집실에 목을 매 숨졌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들었다며 잘은 모르지만 저와 같은 번역 작가였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K방송국과 관계가 없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 하더군요. K방송국은 매우 공적인 회사라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 않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반면 역사는 길기 때문에 과거에도 충분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원한을 품은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그런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일에 대한 열정이 식게 되었고 밤 9시 출근인 밤샘 근무 전에는 조금 취해서 출근하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직업 윤리가 있었기 때문에 매일 출근하기 전에 술 기운으로 버텨야 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불교 신자이고 제가 요즘 귀신을 본다고 하자 2-3번 쉬는 날에는 함께 절에 가서 기도하고 공양미를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초를 앞두고 국제부 부서 기자들의 보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새 국제부 팀장과 면담을 하게 되었고 전 밤샘 근무할 수 없으니 다른 시간대로 옮겨주라고 말했지만 남자가 겨우 귀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냐며 다른 사람을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약속대로 2년 넘게 버티고 그만둬도 상관없지만 번역 작업에 익숙해져 그만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3년 초에 마지막 양심을 위해 사표를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직하는 날 회사에는 새 여성 번역 작가가 출근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회사에 연락한 적이 없고 회사에 대해서 나쁜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했고 제가 나가게 되면서 다른 번역 작가들이 더 편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애 첫 사직서를 제출하는 데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지만 비양심적인 사람이 된 제 자신을 보고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후 그 부서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고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남았더라면 정말 힘들었을 수도 있는 시기를 피했다는 점에서 다행히 사직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직하고 나서 제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커피를 쏟는 불운의 징조를 그때 바로 알았다면 지금 제 삶은 다른 길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곳과 맞지 않는 곳이 있는데 맞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일을 참아가기보다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을 떠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